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 외국인도 반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외국인도 반한 그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고 용감하고 진정한 전략가였던 이순신 장군에 관한 감동 이야기. 감동곡간.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이에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은 정말 매력적이죠.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영국의 넬슨 제독처럼 해양 전투 영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영국은 섬나라다 보니 해군의 중요성이 대단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트라팔가 해전과 넬슨 제독의 업적을 자주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해양 전투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이 나라의 역사와 전쟁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전쟁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하시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해양 전투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죠. 제가 알고 있던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은 27척의 영국 함대가 33척의 프랑스 스페인 함대를 상대로 승리한 전투였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12척밖에 없는 상황에서 300척이 넘는 적을 상대로 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승리가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적의 수적 우세를 물리치기 위해 울돌목에 거센 물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셨죠.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는 그 물살 속에서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 지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적의 허점을 파고들어 승리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단순히 용맹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가였던 거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 감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투 방식은 그분의 전술적 천재성과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군사적 승리를 넘어 그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에 더 큰 감동을 느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넬슨 제독 같은 영국의 영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 후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을 다룬 다른 영화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산용의 출연과 노량 죽음의 바다 같은 이순신 장군 관련 영화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이 왜 이토록 존경받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한산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 맞서 싸운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였어요. 한산도 대첩은 1592년 7월에 벌어진 전투로 이순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한산도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이라는 독창적인 진영을 활용해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크게 무찌르며 조선 수군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바다를 지키며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이 바다 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전투로 그분의 거북선이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 거북선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적의 함대를 압도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북선은 당시 일본군에게 큰 공포감을 안겼던 조선의 주력 군함이었습니다. 거북선의 철갑은 일본군의 화살과 포격을 막아냈고 배 앞쪽에 달린 용머리는 대포를 발사할 수 있어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거북선을 적절히 활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일본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활용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했죠. 이 전투가 임진왜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중요한 승리였다는 걸 영화 속에서 잘 보여주더라고요. 거북선은 일본과의 임진왜란 동안해전에서 활용한 중요한 무기로 그 당시 일본군의 주력 전술인 근접전과 적선 침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조선 수군의 화포 중심의 원거리 전술을 가능하게 한 핵심 전투함이더라고요. 철갑으로 덮여 있고 스파이크 형태의 철판을 장착하고 있고 빠른 기동력, 포문을 활용한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함선이었어요.
용머리 화포, 일본군을 공포로 휩싸이게 한 용머리 화포는 실제 화포를 장착한 전투용 장치였으며 적군의 시야를 차단하는 연기를 내뿜기도 하였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전술적 혁신가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죠. 당시 거북선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고 그 덕분에 조선군이 훨씬 유리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깃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하셨는데 하깃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으로 배들을 배열의 적을 포위해 기동력을 제한하고 사방에서 집중 포격을 통해 공격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일본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고 조선군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장군의 전술적 통찰력은 그저 뛰어난 지휘관을 넘어선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 전투는 이순신 장군이 끝내 전사하셨지만 끝까지 적과 싸우며 승리를 이끈 마지막 전투였죠. 특히 그분이 전사하기 직전까지도 병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모습은 정말 가슴을 울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는 그분의 의지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노량해전은 1598년에 벌어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후 전사하신 전투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투 중 적의 총탄을 맞아 전사하셨지만 병사들에게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말을 남기셨죠. 병사들은 그의 명을 받들어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단순한 장군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후에도 그의 병사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그분의 희생은 조선의 마지막 승리로 이어졌고 저는 그분의 헌신과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 싸운 분이었어요. 그의 삶과 전쟁은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 진정한 희생과 책임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이렇게 영화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임진왜란에 대해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었고 그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으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조선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활약 덕분에 해상에서의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쟁으로 그 결과는 오늘날에도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임진왜란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그분이 없었다면 한국은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보고 싶었죠. 그러던 중에 방학이 다가왔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전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많다고 해서 너무 기대됐어요. 전라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활동했던 주요 지역 중 하나이더라고요. 특히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치렀던 울돌목과 조선 군인이 주둔했던 해남, 그리고 전쟁 중 중요한 요충지였던 진도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에밀리는 친구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그 지역들을 직접 방문하고 기념관 같은 곳을 다녀보게 됩니다. 전라도에 도착하자마자 울돌목에 가보고 싶었어요. 명량해전의 실제 전투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울돌목으로 갔죠. 도착해서 그곳의 빠른 물살을 보는데 정말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놀라웠어요. 그때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물때와 시간을 잘 맞춰 와야 진정한 울돌목에 회오리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셨어요. 마침 우리가 갈 때는 정말 웅장해 보이는 울돌목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거치다 못해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모습과 그 이름처럼 바위가 우는 것 같은 우렁찬 물소리가 더욱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울돌목을 구경할 수 있게 스카이워크와 해상 케이블카가 있었는데 울돌목이 너무 궁금했던 제겐 멋진 경험이었었어요. 울돌목의 물살은 너무나도 빠르고 거세더라고요. 어떻게 이곳에서 그런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지 상상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물살을 완벽히 이용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울돌목은 좁은 해협으로 물살이 매우 빠르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울돌목에 서서 그 빠른 물살을 보니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였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로만 봤을 때는 그 전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 그분의 위대함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어떻게 싸웠을까?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다른 전투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싸운 현장을 직접 보고 나니까 그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틈틈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순신 장군이 그 많은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죠. 어떻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 감옥에 갇힐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 겪었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알게 됩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정치적 불안과 자신을 둘러싼 권력 다툼 속에서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이순신 장군은 모함에 빠져 체포되고 고문을 당한 후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총사령관으로 복귀해 다시 한번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사람이 그것도 패하지 않은 영웅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요. 그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나라를 위해 다시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저는 그분의 인내와 강인함에 더 깊이 감동하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 갇히고도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을 구명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려는 그의 결단력과 애국심은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정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에서 그가 더욱 위대한 인물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정치적 음모와 모함 속에서도 끝까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견뎌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죠. 진정한 영웅이라는 건 이런 분을 두고 말하는 거겠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그분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배를 많이 가진 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술적 지혜와 전략은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투 전략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조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23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인물로 특히 그가 이끈 4가지 주요 전투,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운명을 뒤바꾼 전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단순한 해상 전투를 넘어 병사들의 사기와 지형, 바람, 물살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한 입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한산도 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쳐 일본군을 포위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하객진은 하기 날개를 펼친 것처럼 배들을 배열해서 적을 완전히 포위하는 전술인데 일본군은 그 안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바람과 물살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전투에 임했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전략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은 적을 포위해 무력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날씨, 바람, 지형 등 모든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전투에 적극 활용했죠. 특히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막고 거북선을 전면에 배치해 적의 배들을 무너뜨린 전략은 역사상 유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량해전에서도 그분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울돌목에서의 물살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했는지 직접 봤잖아요. 그 물살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대규모 함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영화로 봤을 때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순신 장군이 그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을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어요. 명량해전은 단순히 운에 의해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지형을 철저히 연구했고 물살이 가장 거세질 때를 기다렸다가 일본군 함대를 기습했습니다. 그 빠른 물살은 대규모 일본 함대가 제대로 전열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를 완벽히 활용해 적을 격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한 무력의 결과가 아니라
지형과 환경을 철저히 이해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세계적인 해전들과 비교해봐도 그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세계적인 해전은 트라팔가 해전 1805년 넬슨 제독이 이끈 영국 해군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물리친 전투 살라미스 해전 기원전 480년 그리스가 페르시아 해군을 물리친 전투 미드웨이 해전 1942년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을 격파한 전투를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량해전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기적적인 승리로 평가되며 전 세계 군사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전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을 상대했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취했던 전략은 오늘날에도 군사학에서 교과서처럼 다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전술적 천재성은 다른 유명한 장군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전투는 수적 열세를 이기기 위해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적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전략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의 군사학자들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그의 전략을 전쟁사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국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분의 전술과 리더십이 연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특히 영국의 넬슨 제독이나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비교할 때도 이순신 장군이 훨씬 더 뛰어난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넬슨 제독과 자주 비교됩니다. 넬슨 제독은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군을 물리친 영웅으로 영국 해군의 자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군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이 넬슨 제독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적 탁월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넬슨 제독이나 다른 유명한 군사 지도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분은 단지 전술가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로서 백성과 병사들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받고 있어요. 세계 군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 리더십에도 주목합니다. 그가 병사들과 백성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모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선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군사 역사에서 영원히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세계적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에요. 그분의 전술은 오늘날의 군사학에서도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고 그분의 리더십과 헌신은 단순한 전투 승리를 넘어선 가치를 보여줬죠.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승리는 그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철저한 준비, 지형과 환경을 활용한 뛰어난 전략, 그리고 백성을 위한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점에서 그분이 진정한 세계적 영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술적 천재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끝없는 헌신에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분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지도자로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없었다면 조선은 분명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지금의 한국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사람들을 지켰죠. 저는 그분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운 걸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모두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은 재미있는 영화 한 편 감상이었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한 역사 속 인물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역사 속 위대한 장군, 장수 등 리더들이 있지요. 한국도 지리적 영향으로 많은 전쟁과
싸움 속에 나라를 지켜낸 걸로 압니다. 그 와중에 이런 멋진 리더들이 탄생했던 거고요. 앞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멋진 리더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